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키워드는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실적과 그리고 정치권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에 오늘도 평화홀딩스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테마주들 참 강한데요. 네, 그 대표적인 또 종목이 평화홀딩스입니다. 현재 구간에 18% 급등권에서 거의 9,000원 선을 바라보는 시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은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하자, 그리고 목금에는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넣고 있는데 지금 여권 지도부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에 단일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양측 간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구간 속에서 김문수 테마주는 달리고 있습니다. SK케미칼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강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43억 원 나왔고요. 흑자 전환이 3분기 만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어닝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꽤 많이 보이는데요. SK케미칼 5만 원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나만 혼자 레벨업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0% 넘게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도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51,3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주가 참 강합니다.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쪽으로의 매수 심리가 붙게 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관련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눌려 있었던 가상화폐 관련 테마 쪽으로 오늘 자금 이동 나타나고 있고요. 인바이오젠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도 보시겠는데요. 1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호재 더 나왔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10% 넘어가는 시원한 주가 상승, 주가는 8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들, 네, 어닝 컨셉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엔진은 신고가, 네, 내고 있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다 붙어 있는 종목이죠. 네, 3만 원대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명전기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 요구했고요. 오늘 오후 12시까지 답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1,6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이 시간에는 APR의 실적 발표하면서 긴 장대 양봉 만들었고 오늘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게 한국콜마입니다. 방금 전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추정치보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양봉 만들어내고 있고요. 7.6%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분위기 잡아나가고 있고요. 동양철강 7.5% 강세권 1,400원대 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도 너무나 명확한데 실적이 안 좋은 쪽 오늘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덴티움하고 BGF 리테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덴티움이 16% 주가 급락 충격 64,700원 기록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상치 크게 지금 밑돌았고요. 이를 보고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낮추는 쪽도 등장하게 되면서 투심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U 매출이 많이 안 나왔나 봅니다. BGF 리테일도 10% 넘어가는 하락권 속에서 10만 원 방어 가능할까요? 네, 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만 1,100원 나오면서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냉정하게 투자자들 판단하고 있다는 점 종목들의 흐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존비존도 1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추정치 하회하는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7.4%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집니다. 47,000원대 기록하면서 6% 넘어가는 주가 하락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DX, Y2 솔루션 이런 종목도 5에서 6%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5.4% 빠집니다. 웅진이 상조회사 인수권으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매우 소화하게 되면서 오늘 1,700원대로 주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주가 오늘 안 좋습니다. 16만 4천원권 기록하면서 5%가량의 내림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징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트럼프가 또 이제 간밤에 또 미국 주식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넘는 그런 이제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명심을 하고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현재 시장이 이제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간밤에 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또 이제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우려감이 좀 강해지고 있죠. 어제 국경에서도 이제 또 여러 폭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또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이제 라이브를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뭐 양국이 또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붉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우려감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미증시도 이제 결국에는 보게 되면 움직임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다 회복을 한다 혹은 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 하나의 기준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실적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든 뭐 이제 뭐 현대 로템이든 뭐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하나 시스템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하는 업종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 중단부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살짝 먼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또 유입이 되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혹은 그 외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방산 쪽에 또 어느 정도는 이 기대감을 좀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들, 뭐 APR, 뭐 실리콘2, 뭐 그다음에 VT, 화장품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5월 달에 한알력에 이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는 섹터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부분 또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비단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VT, APR, 뭐 실리콘2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스몰캡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엔진 오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도 하나엔진에 대해서는 한번 코멘트를 드렸었던 게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탄력폭이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상승이 나올 때에는 하나 엔진을 비롯을 해서 엔진 쪽이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산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화장품도 그렇고,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모두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미 저가 잡았었던 시점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화장품 3대장 같은 경우에도 저가 부근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단가까지 도달을 했고, 뭐 이 부분은 여전히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뭔가 고가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최근에 잠시 한 차례 쉬어가는 턴이 나왔었죠. 그때가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지금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하나 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이미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과매수 구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지수 자체는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주도 업종 쪽에서 약간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제 뭐 화장품 가니까 화장품 따라 사야 되나? 혹은 이제 뭐 지금 조선주도 뭐 하나 엔진 가니까 또 따라 사야 되나? 방산주도 워낙에 또 좋다라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따라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는 다 나왔었던 종목군들이고, 현재는 탄력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따라 탔다가는 또 물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군들 현재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를 노리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주면 결국에는 또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던지, 지금은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또 강조해 주셨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원유 T&I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모두 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대비 첫날 두 종목 다 성적이 좋은데요. 원유 T&I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13,500원입니다. 장중에 더블 갔었습니다. 111%까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패턴이고요. LNG 분야에서 증발가스를 LNG와 혼합해서 재액화하는 재액화기를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경쟁력 있다라는 평가 받게 되면서 시원하게 오늘 첫날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1,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현재 구간 72%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LS 바이오를 조금 보실게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핫키워드입니다. 확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이 종목 상한가 들어갔고요. 2,100원 기록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25% 넘게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상지건설은 오늘도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연상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데요. 56,400원 이 종목 신고가입니다.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함께 보실까요? 네, 그 밖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닝 컨셉으로 거래소에서는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쪽에서는 테마단이 여전히 강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위고비 열풍이죠. 또 여름 되면서 더 판매량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블루엠텍의 강세는 어디까지일까? 오늘도 추가적인 하이킥이 나옵니다. 9,000원대 뚫어내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신나게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로가 오랜만에 랭크가 됩니다. 13% 넘어가는 상승. 그 밖에는 LK 삼양 이노진 그리고 노건 CNI 같은 종목들 13에서 18%까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쪽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카페24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 많이 주저앉습니다. 22%까지 급락 나오게 되면서 51,9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듀오백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18%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태양광준 SD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되돌리는 흐름 13% 넘게 주가 빠지면서 1,300원대 위치하고 있고요. CSA 코스비 그리고 메디콕스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급락세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6위부터 10위권에서는 TSI 그리고 아이빔 테크놀로지, 오늘 ENM 올라오네요. 그리고 디어유와 솔디펜스 같은 종목들도 7에서 11%가량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낙폭이 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환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정책주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인맥주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조용해지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어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홈닥터 혹은 이제 뭐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 혹은 추가적으로 순환이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순환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놓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3빌리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온코크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5월달 지금 대선이 이제 벌써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표심에 따라서 인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평화산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인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인맥주는 조금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용 AI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홈닥터, 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뭐 이러한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움직였죠.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초점을 좀 넓게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던 정책주들 계속해서 접근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올 텐데 오늘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정책주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 뭐 이런 종목군들이 돌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SEO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저출산 등등 해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정책주 쪽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제 APR이나 혹은 뭐 VT라든지 아니면 실리콘2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 종목군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스몰캡 종목군들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화장품주 중에 과연 이제 또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일전에 뭐 잉글 우드렉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펌텍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또 상장을 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뭐 SMCG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대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습니다. 딱 잉글 우드랩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제 거의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대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현재 이 큰형 종목군들 APR, VT, 그다음에 뭐 실리콘2 정도만 어느 정도는 수급을 좀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스몰캡 중에서는 수급을 크게 받아주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큰형들이 워낙에 잘 가니까 스몰캡들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큰형들이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몰캡들이 아직까지 이제 또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나 큰형들이 또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같이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3대장 종목군들이 잘 가는지, 그러면서 스몰캡 중에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부분 위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순환매를 따라가는 노하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